오늘의 주제는 공매도를 대비하는 종목군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을 계기로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 8% 넘는 오름폭 키우면서 9,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의 견조한 매수세가 돋보이는 종목인데요. 매력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일단 먼저 그 시장을 보시면은 주가는 올라갈 때도 어떤 일정한 패턴이라는 것이 있고요. 주가가 역으로 내려갈 때도 일정한 패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우리가 아까 역순으로 5일선부터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N자가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파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올랐던 걸 보시죠. 쭉 올라가면 말을 주고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파동의 모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N자, 알파벳 N자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미끄럼틀 타고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거기서부터는 이게 역N자로 빠져야 되니까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막 너무 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요번에 이 기회에 그래도 이게 만약에 저 꼭대기 2008년도처럼 저 꼭대기에서 이 현상이 났다면 그건 너무나 피곤한데 지금은 아까도 했지만 미국의 그 시장도 아직은 뭐 오늘 조정이지만 역으로 살아 있고요. 또 우리도 내려갈 때는 역N자의 바닥을 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얘가 이제 이런 주가 흐름이 오면은 얘가 이제 오픈해야 돼. 제가 지난주 이런 표현 이렇게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굶주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를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 더 붙인다면 작년 3월 달 그러니까 1439죠. 이 이후에 한 번도 저희가 그 레버지 포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 공매도를 앞두고는 처음으로 작지만 일부 매도 우위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큰 그림은 살아있는데 이제 저희도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도대체 문을 열었을 때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얘들이 여기다 놓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선물에서 그러니까 월요일 가장 중요한 거는 선물의 베이스와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얘들이 만약에 얘들이 이기 오기 전에 만약에 미리 때려서 이걸 해서 만약에 매수 포션 한다면 장은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매매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서바이벌적인 전략은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역으로 뭐냐면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N자형 파동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기업 내용은 그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앞으로의 빅픽처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수급을 분석할 때 하루 알짜를 갖고 하면은 매수했다가 매도하다 할 때 다 당해버립니다. 하지만 걔들이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가요. 그들이 만드는 모양이 이게 N자형 파동을 만들고 있는지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 파동을 만들고 있는지 그 정도는 봐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HSD 엔진 보시면요. 이 회사는 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최근에 뭐 반도체 말고도 이 조선업 자체의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바로 이 회사가 바로 해양용 선박 엔진을 만드는데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1분기 말 수주가 무려 1조. 근데 이게 2분기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라는 작은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1등짜리가 많죠. 반도체 이 메모리 분야도 그렇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조선도 우리가 1등이고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주도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가 흐름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대규모 LNG 수주 프로젝트가 기대가 되면서 흐름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럴 때 밑에 마테리얼 영역을 잠깐만 볼게요. 이게 항상 중요한데요. 이게 자꾸만 넓어지고 있다? 그래? 그럼 얘는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부탁드리죠. 쫓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주가가 늘어줄 때 저점에서 쏠 수 있는 아마 제가 지난주인가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아마 지난주 나갔던 종목이었었죠. 쫓아가지 마라. 그죠? 쫓아가지 않으면 된다. 작든 크든 뭐 시장이 워낙 안 나쁘니까요. 하여튼 아마 이렇게 장대물 때리면 위로 올라갈 땐 또 1.5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오늘 들어와 있는 종목은 아닌데 쫓아가지만 마십시오. 제발. 쫓아가지 말고요. 아무리 내가 비싸게 쏜다고 하더라도요. 아침 시가 중심에서 아래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그리고 배팅을 쏠 때는 아무리 작아도 2, 3일 정도 나눠서 사신다면 얘는 모양이 살아있는 흐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고 주가 유시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반드시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에 더 큰 기대감 갖고 있는 HSD 엔진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전일 1.5% 강세 흐름 보이면서 30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건데요.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다음 주 어떤 행보 예상하실까요? 여러분들 5월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께서는 어린이날 이게 생각할 거고요. 아니면 뭐 이제 이미 독립해서 있는 분들은 아마 어버이날 그죠 생각나시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요 부부의 날인가요? 아직 저런 거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뭐 부부의 날도 있고 하여튼 5월달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막 대학교 진학한 학생을 같이 있는 부모님께서는 또 뭐 이미 성년 됐겠지만 뭐 성년의 날이다 뭐다 해서 뭐 계속 날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겠죠. 근데 물론 그런 날들도 좋은데 제가 살 때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지금 인도에서 워낙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걸 미국에서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7월 4일 일단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그죠? 일단 우선 자국민부터 뭐 하겠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우스갯소리로요.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미국은요. 어제 제가 저희 지인하고 뭐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미국은 무슨 일을 하러 갔는데요. 그냥 뭐 쉽게 하면 그냥 백신을 맞춰준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를 아마 자가격리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냥 백신 다 맞고 온다고 합니다. 이제 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7월 4일 바로 백신 독립기념을 선언한 날이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많은 백신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물론 우리는 좀 늦어진 바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이 백신 좀 남아 돌고 그런다면 또 모르죠. 이번에 뭐 한미 간 정상회담도 있다 그러는데 뭐 어떤 성과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나아진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아니지만 주가가 어떤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쇼핑 업체들 보셔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도 보시면 꼬랑이 달려 있죠. 그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수는 하지 않는데 저가 겉의 매수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30만 원대 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뭐 월요일 날은 어차피 뭐 미국 증시가 워낙 오늘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 있고 분위기도 좀 낮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얘 말고도요. 다른 종목군들도 이와 연결된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볼 만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 회복 기대감 갖고 있는 신세계 가져오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 보령제약입니다. 네, 전일 9%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26,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요일장에는 장중 28,000원대를 터치하는 등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령제약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이제 다음 차기 주자는 뭘까요? 이제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 또 다음 차기에 또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치료제 얘기도 많이 나오겠죠. 이 바로 보령제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이게 글로벌 임상 3상 승인 났다는 재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차피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 보면은 조금씩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고 특히 항상 뭐 주가 흐름으로 잠깐 좀 보시죠. 주가 흐름으로 잠깐 보신다면은 밑에 하단에 역시 마틴이 넓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의미가 있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옆으로 횡보한 현상을 보이다가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조정을 줄 때는 저가 끝에 매수 플레이가 돌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지금 주가가 흔들려서 갈 테니까요. 대신 이제 연비 이렇게 막 V로 움직였던 거, 이렇게 V로 움직였던 거 이런 것들은 위로 갈 때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누웠는지 V인지 이런 거 꼭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 한 번씩 V를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는 만약에 설령 두드려 맞는다 그래도 V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V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밑으로 갈 때는 다른 종목군 대비 그래도 공매도나 뭐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 공매도는 딱 거기만 연결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대주주와 연결시켜서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는 한정적이지 않느냐. 뭐 여긴 200개고 여긴 150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때 제가 대주주 얘기했습니다. 대주주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작지만 그럼 이거 대주주권에 해당되는 사람 작으니까 이건 밑에 영향을 안 줄 거 아니냐. 그거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이 영향을 받으면 어차피 밑에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는 뭐 5천 원 아래니까 영향 안 받겠지. 시장이 죽어버리면 같이 영향을 받죠. 얘는 괜찮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괜찮은 종목군들 중에서 주가가 재료를 갖고 있고 실적도 되고 주가 패턴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볼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이 우리 시장을 주도할까요? 다음 주 핫테마 황사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고처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핫 이슈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66-0135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ARS 콜서비스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는 문자샵 8338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투자 고민 해결 도와드립니다. 또 같은 번호로 김종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인공지능 차트 10일 무료 체험권을 선착순 300분께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김종철 소장님의 온라인 무료 특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낮 12시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입장하시거나 혹은 10시 30분 유튜브에 김종철 검색하셔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이번 주 핫 이슈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공매도를 대비하는 종목군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HST 엔진입니다. 최근 중국 기업과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분기 수주 잔고 1조 원 돌파가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세계입니다. 백신 보급 소식의 소비 회복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백화점 시장 규모 확대 기대감에 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제약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는데요.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까지 임박하면서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종철 소장님과 함께 핫 이슈 종목 만나보시죠. 네, 이제 소장님이 가져오신 다음 주 핫테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매도를 대비하는 종목군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을 계기로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 8% 넘는 오름폭 키우면서 9,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의 견조한 매수세가 돋보이는 종목인데요. 매력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일단 먼저 그 시장을 보시면은 주가는 올라갈 때도 어떤 일정한 패턴이라는 것이 있고요. 주가가 역으로 내려갈 때도 일정한 패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우리가 아까 역순으로 5일선부터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N자가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파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올랐던 걸 보시죠. 쭉 올라가면 마딜 주고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파동의 모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N자, 알파벳 N자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미끄럼틀 타고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거기서부터는 이게 역N자로 빠져야 되니까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막 너무 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요번에 이 기회에 그래도 이게 만약에 저 꼭대기 2008년도처럼 저 꼭대기에서 이 현상이 났다면 그건 너무나 피곤한데 지금은 아까도 했지만 미국의 그 시장도 아직은 뭐 오늘 조정이지만
역으로 살아 있고요. 또 우리도 내려갈 때는 역N자의 파동을 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얘가 이제 이런 주가 흐름이 오면은 얘가 이제 오픈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이런 표현 이렇게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굶주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를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 더 붙인다면 작년 3월 달 그러니까 1439죠. 이 이후에 한 번도 저희가 그 레버지 포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 공매도를 앞두고는 처음으로 작지만 일부 매도 우위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큰 그림은 살아있는데 이제 저희도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도대체 문을 열었을 때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얘들이 여기다 놓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선물에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장 중요한 거는 선물의 베이스와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얘들이 만약에 얘들이 이게 오기 전에 만약에 미리 때려서 이걸 해서 만약에 매수 포진한다면 장은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매매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서바이벌적인 전략은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역으로 뭐냐면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N자형 파동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기업 내용은 그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앞으로의 빅픽처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수급을 분석할 때 하루 할자를 갖고 하면은 매수했다가 매도하다가 할 때 다 당해버립니다. 하지만 걔들이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가요. 그들이 만드는 모양이 이게 N자형 파동을 만들고 있는지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 파동을 만들고 있는지 그 정도는 봐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HSD 엔진 보시면요. 이 회사는 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최근에 뭐 반도체 말고도 이 조선업 자체의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바로 이 회사가 바로 해양용 선박 엔진을 만드는데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1분기 말 수주가 무려 1조. 근데 이게 2분기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라는 작은데요. 정말 자랑으로 1등짜리가 많죠. 반도체 이 메모리 분야도 그렇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조선도 우리가 1등이고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주도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가 흐름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대규모 LNG 수주 프로젝트가 기대가 되면서 흐름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럴 때 밑에 마틴의 영역을 잠깐만 볼게요. 이게 항상 중요한데요. 이게 자꾸만 넓어지고 있다? 그래? 그럼 얘는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부탁드리죠. 쫓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주가가 늘어줄 때 저점에서 쏠 수 있는 아마 제가 지난주인가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아마 지난주에 나갔던 종목이었었죠. 쫓아가지 마라. 그죠? 쫓아가지 않으면 된다. 작든 크든 뭐 시장이 워낙 안 나쁘니까요. 하여튼 아마 이렇게 장대물 때리면 위로 올라갈 땐 또 일정 부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오늘 들어와 있는 종목은 아닌데 쫓아가지만 마십시오. 제발. 쫓아가지 말고요. 아무리 내가 비싸게 쏜다고 하더라도요. 아침 시가 중심에서 아래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그리고 배팅을 쏠 때는 아무리 작아도 2, 3일 정도 나눠서 사신다면 얘는 모양이 살아있는 흐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고 주가 위치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반드시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에 더 큰 기대감 갖고 있는 HSD 엔진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전일 1.5% 강세 흐름 보이면서 30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건데요.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다음 주 어떤 행보 예상하실까요? 여러분들 5월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께서는 어린이날 이게 생각할 거고요. 아니면 뭐 이제 이미 독립해서 있는 분들은 아마 어버이날 그죠 생각나시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요 부부의 날인가요? 아직 저런 거 잘 기억을 못하는데 뭐 부부의 날도 있고 하여튼 5월달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막 대학교
진학한 학생을 같이 있는 부모님께서는 또 뭐 이미 성년 됐겠지만 뭐 성년의 날이다 뭐다 해서 뭐 계속 날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겠죠. 근데 물론 그런 날들도 좋은데 제가 살 때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지금 인도에서 워낙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걸 미국에서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7월 4일 일단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그죠? 일단 무슨 자국민부터 뭐 하겠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우스갯소리로요.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미국은요. 어제 제가 저희 지인하고 뭐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미국은 무슨 일을 하러 갔는데요. 그냥 뭐 쉽게 하면 그냥 백신을 맞춰준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를 아마 자가격리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냥 백신 다 맞고 온다고 합니다. 이제 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7월 4일 바로 백신 독립기념을 선언한 날이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많은 백신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물론 우리는 좀 늦어진 바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이 백신 좀 남아 돌고 그런다면 또 모르죠. 이번에 한미 간 정상회담도 있다 그러는데 뭐 어떤 성과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나아진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아니지만 주가가 어떤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산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쇼핑 업체들 보셔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인지 최근에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도 보시면 꼬랑이 달려 있죠. 그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수는 하지 않는데 저가 끝에 매수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30만 원대 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뭐 월요일 날은 어차피 미국 증시가 워낙 오늘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 있고 분위기도 좀 낮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얘 말고도요. 다른 종목군들도 이와 연결된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볼 만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 회복 기대감 갖고 있는 신세계 가져오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 보령제약입니다. 네, 전일 9%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26,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요일장에는 장중 28,000원대를 터치하는 등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령제약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이제 다음 차기 주자는 뭘까요? 이제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 또 다음 차기에 또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치료제 얘기도 많이 나오겠죠. 이 바로 보령제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이게 글로벌 임상 3상 승인이 났다는 재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차피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 보면은 조금씩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고, 특히 항상 뭐 주가 흐름으로 잠깐 좀 보시죠. 주가 흐름으로 잠깐 보신다면은 밑에 하단에 역시 마틴이 넓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의미가 있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옆으로 횡보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조정을 줄 때는 저가 끝에 매수 플레이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지금 주가가 흔들려서 갈 테니까요. 대신 이제 연비 이렇게 막 V로 움직였던 거, 이렇게 V로 움직였던 거, 이런 것들은 위로 갈 때는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누웠는지 V인지 이런 거 꼭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 한 번씩 이렇게 V를 만들어주거든요. 여기는 만약에 설령 두드려 맞는다 그래도 V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V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밑으로 갈 때는 다른 종목군 대비 그래도 공매도나 뭐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 공매도는 딱 거기만 연결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대주주와 연결시켜서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는 한정적이지 않느냐. 뭐 여긴 200개고 여긴 150개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때 제가 대주주 얘기했습니다. 대주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작지만 그럼 이거 대주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작으니까 이건 밑에 영향을 안 줄 거 아니냐. 그거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이 영향을 받으면 어차피 밑에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는 뭐 5,000원 아래니까 영향 안 받겠지. 시장이 죽어버리면 같이 영향을 받죠. 얘는 괜찮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괜찮은 종목군들 중에서 주가가 재료를 갖고 있고 실적도 되고 주가 패턴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볼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